댄스 친구들, 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니는 어쩌다가 가수가 되셨어요? 오디션 썰 같은 거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으로 가수까지 되게 되었는지 영상을 찍어달라는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부터 데뷔하기까지의 긴 여정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글쎄,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데뷔하기까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가수를 꿈꾸게 된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TV에 엠넷 방송 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계속 TV에서 내보내줬었어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분들이 뭐 핑클, SES, 이정현, 뭐 량현량아 이런 분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분들의 노래를 자주 듣게 되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러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자연스럽게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TV를 볼륨을 100까지 올려요. 제가 그 당시에 재능 영어 문제집 풀이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테이프 이런 게 있었는데 라디오에 넣고 녹음을 누르면 덧붙여서 녹음이 됐었어요. 테이프를 다시 틀었을 때 듣고 싶을 때 계속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뭐 멜론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없었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있었는데 뭐 486 시대 뭐 그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이제 하나하나 노트에 적고 이러면서 가사도 외우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동년배들은 이렇게 저 비슷하게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집에 거울이 거실밖에 없으니까 거실에서 막 춤추면 창피하잖아요. 방 안에 있는 TV를 꺼놓으면 거기에 제가 살짝 비치잖아요. 그거를 보고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돌을 꿈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수를 꿈꾸게 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헤드셋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이정현 선배님의 줄레를 완벽하게 카피를 한 다음에 노래 올리는 웹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SM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랬는데 이제 이메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제 캐스팅 담당자입니다 하면서 제가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는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만나기로 하게 돼요. SM으로 이제 찾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연락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렸고 덜컥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막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두려웠고 막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미루면서 연락을 이제 안 하게 돼요. 제가 나중에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가도 되겠냐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해외에 계시면서 뭔가 흐지부지 됐어요. 저도 뭐 그렇게 막 열정적이진 않았었고 그게 어쨌든 이제 저의 첫 캐스팅 경험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또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뭔가 너무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사실 저는 가수를 꿈꾸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수학학원을 다니는 대신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나는 그 돈으로 뭐 댄스학원을 보내주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부모님과. 그 당시에 홍영주 그 안무가님이 굉장히 유명하셨었거든요. 그분이 하는 학원이 압구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춤도 배운 것도 춤도 배운 거지만 어렸을 때 운동이라 생각하고 일찍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었었고 거기 이제 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학원 내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뭐 베이직 같은 거 손뻗기부터 뭐 바운스 이런 거 힙합 바운스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급반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 다지기 같은 거 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테스트 같은 제도가 있음으로써 약간 연습실 생활을 미리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 첫 춤학원이 시작이 됐고 막 오래 다니진 못했어요.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른분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제가 항상 잃지 않았던 거는 당장 내가 지금 연습생이나 당장 내가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수는 없더라도 그 근처에 늘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압구정? 이런 데 있다 보면은 그쪽에 약간 대형 기획사 아니면은 연예인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최시원님, 김희철님, 지드래곤 태양 선배님 지나가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저렇게 연습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키우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춤학원 다니고 나서도 그 배웠던 거를 써먹어서 학교에 그 장기자랑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도대회, 시대회 이런 춤 이런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도 계속 빼먹지 않고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 나이도 어렸고 무대 경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웬만하면 그런 데 나가서 무대나 이런 경험을 쌓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나중에 한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이제 자퇴를 하게 돼요. 제 꿈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퇴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 자퇴 이야기는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낮에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보컬 학원과 춤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던 유명한 학원을 다니게 돼요. 바로 위너스 댄스 스쿨이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유명했어요. 대표적인 아이돌로서는 이제 소녀시대 효연, 미스 에이 민, 원더걸스 현아님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은 아이돌 분들이 거길 거쳐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니게 됐었고 그때 처음으로 팝핀, 락킹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됐었던 거죠. 아이돌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스트릿 댄스는 꼭 한번 배워보시길 추천을 해드려요. 그냥 방송 댄스만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배웠던 락킹이나 팝핀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저희 빠빠빠 춤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제 랩 파트 부분에 보면은 락킹이 나와요. 빙빙에도 보면은 팝핀이 나오죠. 응용을 해서 넣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배웠던 보컬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를 쓸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저희 색깔이 워낙 독특했었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거를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했었죠. 녹음 수업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노래도 녹음할 때랑 자기가 그냥 부를 때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처음 녹음하시는 분들 이게 내 목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제가 녹음할 때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고 다 알아요. 예상이 되고 보컬을 배울 때 그냥 노래를 부르고 뭐 피드백을 받고 이런 레슨보다는 녹음해보는 레슨을 해보는 것 추천을 제가 드립니다. 가수가 어차피 될 거면 거의 녹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라이브 할 때도 많지만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하다가 이제 MBC 아카데미라는 데를 다니게 돼요. 오디션 기회가 많은 학원이었었기 때문에 배우기획사들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제가 YG에 1차가 돼가지고 2차까지 YG에 가서 본 적도 있었고 기억이 나는 게 카메라를 보통 이제 세워놓고 오디션을 보는데 너를 따라 움직일 테니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막 랩이나 노래 이런 걸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했던 오디션 경험이 기억이 나고 그때 진짜 떨었었어요. 진짜 떨었고 트윈니언 선배님들 데뷔를 했을 때였는지 아니면 연습생 때였는지 워낙 연습생 때부터 유명하셨었으니까 뭐 박본 선배님도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SM도 공개 오디션 이런 거 많이 참여했었었고 뭐 2차까지 되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떨었었고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디션을 계속 많이 보고 무대 경험, 뭐 녹음 경험, 뭐 오디션 경험 뭐 진짜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도 계속 안타깝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대형 기획사 연습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학교 입시에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오디션을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연기과로 가게 되고 저는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현역으로 다행히도 들어가게 됐었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정말 또 많은 신세계를 보게 돼요.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게 돼요. 예전 그 재즈부터 우리나라 가요의 시초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합주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MR에 부르는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 반주 있잖아요. 가수분들이 콘서트에서 하는 진짜 실제 드럼, 실제 피아노 이런 실제 악기들과 노래를 하는 그런 걸 또 배우게 돼요. 근데 그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악기랑 하게 되면은 내가 박자감을 내 맘대로 조정한다던가 악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생기고요. 그리고 노래 애드립도 생기고 노래의 파워가 생겨요. 목소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시창처음도 배우고 화성학도 배우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됩니다. 즐겁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축제 때 보컬 대표로 뽑혀가지고 개인 혼자서 노래를 해보던 그런 기회도 갖게 돼요. MC도 봐보고 뭐 말하는 거, 그다음 무대 매너, 사람들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 되었고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저는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된 거예요. 저는 20살 이후로 거의 용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결심을 합니다. 휴학을 결심을 하고 알바를 하면서 다시 또 학원을 다니고 오디션을 봐야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알바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되게 밀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이 뭐 연예인이어서 아니면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이라서 그런 기회를 쉽게 얻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부러워한다고 뭐 제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묵묵히 제 길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곡이 알려주세요 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을 꿨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꿈을 못 이뤘으니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세요. 정말 이 길이 맞는지라는 곡을 제가 쓰게 돼요. 저랑 언니의 그 크레용파 미니 딸기우유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죠. 심심하신 분들은 그 곡을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네. 알바를 할 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항상 꿈 근처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수의 꿈과 어울리는 알바만 골라서 했었어요. 같이 이제 가수 꿈꾸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빨리 이제 돈을 모은다고 호프집 알바나 서빙 알바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공짜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헬스장 알바도 했었고 쇼핑몰, 제가 쇼핑몰에서 진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오디션을 봐야 할 때나 그럴 때 내 자신을 잘 꾸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옷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그냥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전화 받는 것부터 뭐 모델 일도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었었기 때문에 그 보컬 레슨, 개인 레슨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전공 교수님께서 실용음악 학원을 차리셔가지고 거기 이제 실장으로 제가 가게 돼요. 21살 땐가? 22살 땐가? 21살 땐가? 실용음악학원 실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당시에 계시던 기타 선생님이 아시는 분 인디밴드 보컬을 구한다 해가지고 인디밴드 제의를 받게 돼요.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또 배우게 돼요. 음악을 만들고 녹음하고 편곡하고 음악을 등록하는 것부터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되고요. 잠깐 멈췄던 합주도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늘었던 거는 무대 경험. 그 당시에 이제 인디밴드 하면 보통 홍대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보통 이제 홍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겠지만 홍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1시간 정도를 제가 막 그 무대를 다 이끌었었어야 됐어요. 멘트만 무슨 뭐 30분을 제가 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무대를 이끌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무대에 올라가는 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무대 경험은 진짜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랑 춤만 아니라 말도 해보는, 연습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크레용팝의 원래 멤버였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누구냐면 제가 그 연극부였었거든요. 단장이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단장 언니가 계셨었는데 연극부 단장 언니 멤버를 더 뽑고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인디밴드 앨범을 곧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어디 투입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언니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가 먼저 크레용팝 멤버가 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저는 인디밴드 생활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당장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특이하게 진짜 짧은 연습 생활을 하게 됩니다. 크레용팝 회사에서는 이제 2개월밖에 안 하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짧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그때부터 무대 생활이랑 이런 거 인디밴드 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따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적응을 하게 된 거예요. 크레용팝 멤버로. 다행히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운이 좋게 데뷔까지 하게 됐고 정식 데뷔는 2개월 만에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그 전에는 뭐 일본도 갔었고 무대도 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크레용팝으로서 2개월보다 더 짧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제 송두리째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뷔하기까지 연습생은 물론 짧았지만 제가 처음 가수를 꿈꾸게 된 것부터 수많은 오디션에 떨어진 것부터 해서 여정은 꽤 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레용팝이 또 금방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었잖아요. 진짜 바닥부터 1위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짧은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찍어서 알겠지만 막 힘든 거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쌓고 데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일단은 전반적인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루하시지 않으셨나 좀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음악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팬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음악 장르나 이런 거에 제약 없이 커버해서 보여드린다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곡을 만나서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음악 외에도 유익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 항상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아시죠?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